젠장. 또 그 옆였네야. 금요일 오후 5시 50분. 한반도의 중부 전선을 책임지는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철원과 맞닿은 이 최전방의 긴장감만큼이나 싸늘한 공기가 육군 제6보병사단 일명 청성부대 본부대 행정반을 감돌고 있었다. 퇴근을 불과 10분 남겨두고 퀴퀴한 먼지와 믹스커피 향이 뒤섞인 사무실의 정적을 깬 것은 이 중사의 거친 욕설이었다. 언니, 말 조심해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갓 결혼한 박 하사가 겁먹은 토끼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 중사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이 중사는 이미 체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다. 누가 듣긴 누가 들어. 다 아는 사실인데. 아, 진짜 이놈의 부대는. 지긋지긋하다. 이 중사의 손에서 울리던 까똑 소리는 이 부대 여군들에게는 저승사자의 호출이나 다름없었다. 박 하사의 전화기도 그리고 가장 말단인 최수양 하사의 전화기도 어김없이 같은 시각 울렸다. 관사 김 여사 주말에 제사 지내야 하니 내일 오전 9시까지 관사로 올 것. 손이 많이 필요함. 박 하사, 이 중사, 최 하사. 셋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명령. 그것은 군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완벽하게 무시한 사단장의 아내 김 여사의 사적인 명령이었다. 손이 많이 필요? 자기 손가락은 뭐하러 달고 다닌대? 전 붙이라고 달고 다니나? 이 중사가 핏발선 눈으로 최수양을 돌아봤다. 최수양은 아무 말 없이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탕비실에서 가져온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다. 야, 최 하사. 넌 화도 안 나냐? 하긴 너네 부모님 포천 이동에서 국밥집 하신다며? 이런 거 익숙해서 괜찮나 보네. 날카로운 가시가 담긴 말이었다. 부대 내에서 최수양은 그저 존재감 없고 순하며 약간은 둔해 보이는 신임 하사일 뿐이었다. 부모님이 장사한다는 이유로 이런 부당한 동원에도 가장 먼저 빗대어지는 대상이었다. 박 하사가 울상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언니 수양이한테 왜 그래요? 봐. 나 어떡해. 저번 달에 김장 담그고 온몸에 파스 붙인 거 아직도 흉터 남았는데. 내일 남편이랑 서울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지 마시든가. 이 중사가 신경질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가서 사모님한테 따져. 저는 주말에 남편이랑 데이트해야 해서 제사 음식 못 만듭니다 하고. 어디 배돼지에 총알 구멍 나기 싫으면 닥치고 가야지. 별 수 있냐? 안 가면? 너 내년 진급 물 건너가는 건 물론이고 네 남편 근무 평점까지 깎일 줄 알아라.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몰라. 우리 사단장, 그 마누라 소나귀에서 놀아나는 허수아비인 거 몰라. 절망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었지만 그들은 사단장 관사에 보이지 않는 몸종에 불과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최수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두 사람에게 슬쩍 보여주었다. 최수양 하사 알겠습니다. 사모님,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이미 전송 완료된 메시지였다. 이 중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와, 최 하사. 너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순종적이라서 진급은 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노예처럼 불려가는데 넌 그게 일찍 가겠습니다 소리가 나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양이 뿔테 안경 너머의 무감정한 눈으로 이 중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불평보다는 완수를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군대 일이야? 이게 나라 지키는 일이냐고. 너 진짜 답답하다. 이 중사가 소리쳤지만 최수양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관사에서 뵙겠습니다. 청성.
최수양이 육사단의 경내 구호인 청성을 붙여 로봇처럼 인사를 하고 행정반 문을 나섰다. 어우, 저 답답이. 저 융통성 없는 거. 저러니 국밥집이나. 이 중사의 뒷담화가 닫히는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사무실을 나선 최수양은 완전히 해가 저물기 시작한 부대 연병장을 가로질러 자신의 독신자 숙소 BOQ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하고 규칙적이었다. 숙소 문을 잠그자마자 그녀의 굼뜨고 순해 보였던 눈빛이 칠흑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습관처럼 뿔테 안경의 다리 부분을 2번 톡톡 두드렸다. 코드명 염전. 1차 접촉 완료. 목표물 사단장 관사 진입 허가 확보. 그녀의 목소리는 행정반의 어눌한 최하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 소속이자 육군 본부 감찰실의 비밀 지령을 받고 파견된 요원 최수양이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김 여사의 갑질 따위가 아니었다. 육사단장 이 소장 부부의 부대 운영비 및 군수 물자 횡령. 그 검은 돈이 숨겨진 비밀 금고를 찾아라. 김 여사의 제사상.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초대장이었다. 최수양은 자신의 군장에 감춰둔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점검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일. 아주 볼만하겠군. 토요일 오전 8시 50분. 경기도 포천의 육사단 사단장 관사로 향하는 언덕길은 유난히 가팔랐다. 사단장 관사는 그 언덕의 가장 꼭대기, 부대 전체를 발 아래로 내려다보는 명당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부대원들은 그곳을 청성의 궁전이라 불렀지만 그곳에 호출되어 가는 이들에게는 지옥의 입구나 다름없었다. 아, 진짜. 남의 주말에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끔찍하다 끔찍해. 이 중사가 헉헉거리며 입고 온 사복 티셔츠의 목 부분을 잡아당겼다. 땀이 벌써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언니. 그래도 어떡해요. 늦으면 더 난리 날 텐데. 박하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급하게 포천 시내마트에서 산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이런 날 빈손으로 갔다가는 1년 내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똑똑히 학습한 결과였다. 최하사, 넌 뭐 없어? 빈손이야? 이 중사가 뒤에서 묵묵히 따라붙는 최수양을 획 돌아봤다. 최수양의 양손은 말 그대로 빈손이었다. 네.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휴, 저 멍청. 아니, 저 답답이. 너 그러다 오늘 하루 종일 국밥집 딸내미가 기본도 모른다 소리 듣는다? 그 여자가 그런 걸로 트집 잡는 거 선수인 거 몰라? 괜찮습니다. 어차피 일하러 가는 겁니다. 뭐? 일? 이게 무슨? 아휴,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이 중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 고개를 저어버렸다. 저렇게 융통성 없고 눈치 없는 후임과 같이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불행을 2배로 만드는 것 같았다. 드디어 육중한 철제 대문이 보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집안일을 돌보는 사복 차림의 관사병이 굳은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사모님, 주방에서 기다리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그들을 압도했다. 고급스러운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는 김 여사가 실크 가운을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어머, 왔니? 늦었네. 시계는 정확히 9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길이. 아니, 오르막이. 박 하사가 굽실거리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응? 과일? 박 하사 센스 있네. 근데 너희들 손은 씻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들 시커매? 어디 숯가마라도 다녀왔니? 아닙니다.
됐고 빨리 주방으로 가. 재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오늘 우리 시댁 어른들 전부 오시는 날인 거 알지? 조상님이 노하시면 너희 남편, 너희 진급 다 막히는 거야. 알아들어? 그것은 저주이자 협박이었다. 주방은 전쟁터 그 자체였다. 거실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싱크대에는 손질해야 할 나물과 생선, 고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미 관사병 2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채를 썰고 있었다. 자, 이 중사는 나물 맡아. 솜씨 좋다며? 박하사는 전 부쳐. 저번에 보니까 솜씨 있던데. 최하사. 김 여사가 최수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넌 뭐 시키지? 포천 이동에서 국밥집 한다고 했나? 그럼. 그래, 너는 저기 구석에 가서 마늘이나 까. 손이 느려 터져서 다른 건 못 맡기겠다. 최수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늘이 가득 담긴 고무 대야를 들고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의 뿔테 안경 너머로 주방의 구조가 빠짐없이 스캔되었다. 주방 뒤편 발코니, 외부로 통하는 문 확인. 거실에서 서재로 이어지는 복도. CCTV는 거실 입구와 현관 총 2대. 사각지대는 주방 구석. 그녀는 마늘을 까는 기계적인 동작을 반복하며 이 집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적진 한복판에서 수행하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아, 그리고 김 여사가 소파에서 소리쳤다. 점심은 너희 알아서 해결해. 내가 너희 밥까지 챙겨줘야 하니? 이따 내가 먹다 남은 거 있으면 주든가 할 테니까. 이 중사와 박하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들은 내 사모님 이라고 우렁차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굴욕의 전장, 그 제사상의 서막이 올랐다. 타닥 타다닥. 칙. 어머머. 박하사.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오후 2시. 4시간이 넘게 기름 냄새와 사투를 벌이던 박하사의 손에서 실수가 터졌다. 피곤에 절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프라이팬에 있던 동태전이 시커멓게 타버린 것이다. 김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주방을 갈랐다. 아니, 인연이. 이게 지금 얼마짜리 동태인데. 조상님 입에 숯검댕을 넣으려고 환장했어.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잠깐. 군인이 정신 빠진 소리 하고 있네. 너 남편이 저번에 진급심사에서 미끄러졌다며? 이유를 알겠다. 아내가 이 모양인데 남편이 잘 풀릴 리가 있나? 악담이었다. 박하사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시커멓게 탄 전보다 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속도 모르고 김 여사는 혀를 찼다. 어휴, 재수 없어. 울긴 왜 울어? 꼴 보기 싫게. 그때까지 구석에서 마늘 1접, 파 1단을 완벽하게 다듬어낸 최수양이 묵묵히 나무를 묻히고 있었다. 김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번에는 최수양에게로 향했다. 야, 최하사. 네, 사모님. 너네 부모님 포천 이동에서 국밥집 하신다며? 최수양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이 중사와 박하사도 숨을 죽였다. 근데 넌 왜 이 모양이야? 나물 하나 묻히는데 색깔이 왜 이래? 이게 지금 조상님 상에 올릴 고사리 색깔이야? 어디 죽은 사람한테 올리는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최수양이 묻히던 스테인리스 그릇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이봐. 간은 봤어? 밍밍하잖아. 너희 국밥집은 손님들한테 이렇게 밍밍한 거 내놓으니까 장사가 그 모양 그 꼴 아니야? 대답 안 해? 어른이 말하는데. 김 여사는 한층 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최수양이 몇십 분간 정성껏 묻힌 나물 그릇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촥!
간장과 참기름에 범벅이 된 나물들이 주방 바닥에 더럽게 흩뿌려졌다. 어휴, 진짜. 니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하사, 중사 나부랭인 거야. 알아? 군대에서 별 달고 싶지 않아? 진급해야지 않겠어? 김 여사는 소파에 다시 주저앉으며 씩씩거렸다. 이건 내 사적인 일이 아니야. 명심해. 너희 상사, 우리 남편, 이 나라를 지키는 이 소장님께 예의를 차리는 행동이라고. 육사단 군인의 가족, 아니 군인 본인이 되어서 그 정도 충성심도 없어. 최수양은 흩어진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뿔테 안경 너머로 김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다. 표정 모욕 행위 확인. 수위 예상치 상회. 녹음 녹화 정상 작동 중.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나무를 맨손으로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굴욕감으로 잘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아, 진짜 답답이. 저걸 또 줍고 있네. 이 중사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최수양은 그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묻은 것은 나물이 아니라 이 부패한 관사에 썩어 문드러진 치부 그 자체였다. 오후 4시. 지옥 같던 제사 음식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기름때와 땀으로 범벅이 된 여군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마지막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소. 육사단장 이 소장이었다. 평소라면 위험 있어야 할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초조함과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어머 여보. 일찍 왔네. 김 여사는 언제 소리를 질렀냐는 듯 교태 섞인 목소리로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다. 이게 다 무슨. 당신 내가 주말엔 조용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소. 이 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주방에서 쭈그러져 있는 여군들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예요? 내일 제사잖아요. 당신 조상님들한테 예의 차리겠다는데 그것도 못마땅해요? 이 애들여군도 다 자원해서 온 거예요. 안 그래 얘들아? 김 여사가 눈을 부라리자 박 하사와 이 중사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청성. 아, 당신 정말. 이 소장은 무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처럼 김 여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당장 서재로 들어와. 아, 왜 이래. 애들 보는 앞에서. 시끄럽고 따라 들어와. 부부는 거실 복도 끝에 있는 서재로 쿵쾅거리며 들어갔고 문이 3개 닫혔다. 하지만 완벽하게 닫히지는 않았는지 틈새로 부부의 격앙된 대화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최수양은 흩어진 나무를 버리기 위해 주방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척하며 서재 문에 가장 가까운 식탁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당신, 지금 감찰실에서 냄새 맡고 있다는 거 몰라? 본부에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제정신이야? 애들여군을 이 시점에 불러들여. 뭐? 감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일 처리 똑바로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명품 사들이고 해외여행 다니느라 부대 운영비를 멋대로 끌어다 쓴 거 아니냔 말이야. 어머, 말이면 다야? 그럼 어떡해? 당신이 서재 금고에 있는 그것들만 빨리 처리했어도 이런 일 없잖아. 그 검은 돈 당장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밖에서 다 듣겠네. 그 금고 책장 뒤에 있는 거. 오늘 밤에라도 당장 옮겨야겠어. 최수양의 귀가 번쩍 뜨였다. 서재, 금고, 책장 뒤, 검은 돈, 횡령. 그녀가 찾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횡령 혐의 입증이 아니었다. 그 자금의 실체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리고 얼굴이 시뻘개진 김 여사가 튀어나왔다. 아, 재수 없어. 진짜. 그녀는 식탁 근처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최수양을 발견하고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너 거기서 뭐해? 엿들어? 저리 안 꺼져. 김 여사가 손을 들어 최수양의 뺨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수양은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뿔테 안경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 렌즈는 서재 문틈 사이로 이 소장이 다급하게 책장 뒤편을 더듬는 모습, 그리고 김 여사의 폭력적인 행동까지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증거 확보. 미션 2단계로 이행. 최수양은 김 여사의 손이 닿기 직전 과장되게 넘어지는 연기를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발이 꼬여서.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안경 너머의 진짜 눈은 다음 작전을 계획하는 707 요원의 냉철함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최수양이 바닥에 과장되게 넘어졌을 때 시간은 1초쯤 멈춘 듯 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발이 꼬여서. 그녀의 뿔테 안경이 비뚤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 드러났다. 김 여사는 씩씩거리며 손을 거두었지만 그 눈에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넘어진 거 맞아? 아니면 엿듣다가 놀라서 자빠진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서재에서 나온 이 소장의 얼굴도 흉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빨리들 정리하고 안 꺼져. 이 중사와 박 하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의 기는 신용을 하며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 하사는 재빨리 다가와 최수양을 부축했다. 수양아, 괜찮아? 너 왜 그랬어? 박 하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감히 사모님 앞에서 넘어져? 일을 더 크게 만들어? 하는 듯한 눈초리였다. 최수양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김 여사와 이 소장을 향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너무 긴장해서 다리가 풀렸나 봅니다. 사모님, 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최수양이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 기세로 머리를 조아렸다. 그 연기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완벽해서 이 중사조차 어휴 저 등신. 저러니 국밥집 딸 소리나 듣지 하며 혀를 찼다. 김 여사는 그제야 의심을 조금 거두고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수 없기는. 그러니까 평소에 체력 단련이나 좀 하지. 비실비실해 가지고는. 보기만 해도 답답해. 이 소장은 여전히 찜찜한 얼굴이었지만 서재의 금고 생각에 정신이 팔려 더는 최수양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됐다. 다 끝났으면 빨리들 가. 저녁 전에 다 치우고 가라고. 그렇게 1시간이 더 흘렀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 산더미 같던 음식들은 모두 제사상 용기에 혹은 냉장고에 담겼다. 여군들은 온몸이 기름 냄새와 땀으로 절어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자, 이제 가봐. 김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손짓했다. 이 중사와 박 하사가 드디어 해방이라는 듯 황급히 인사를 하려던 찰나 김 여사가 주방으로 향했다. 아, 참. 너희들 오늘 고생했지? 그녀가 검은 봉투 3개를 들고 나왔다. 이거라도 가져가서 저녁들 챙겨 먹어. 내가 특별히 챙겨주는 거야. 너희 육사단 부대 밥보다야 낫겠지. 박 하사가 감격한 듯 감사합니다, 사모님. 을 외치며 봉투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이 중사의 눈이 먼저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봉투 안에 든 것은 오늘 음식을 만들며 잘라낸 나물 꼬다리와
시커멓게 타서 버리려던 동태전 조각 그리고 딱딱하게 마른 배추 겉잎 따위였다. 한마디로 음식물 쓰레기였다. 에이, 이게. 이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여사는 가장 재밌는 구경거리라도 본다는 듯이 깔깔 웃었다. 왜? 뭐가 문제야? 너희 포천 이동 그 국밥집 딸. 김 여사가 최수양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너희 집에서는 이런 것도 귀하게 육수 낸다고 쓰지 않나? 요즘 물가도 비싼데 버리면 아깝잖아. 찌개라도 끓여 먹어. 모욕. 그것은 칼보다 더 깊이 심장을 찌르는 완벽한 모욕이었다. 박하사는 받은 봉투를 차마 놓지도 들고 있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사모님. 저희가. 시끄러워. 울긴 왜 울어? 준 것도 못 받아 처먹어? 싫으면 두고 가. 이 중사가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날 지경이었다. 그녀가 봉투를 바닥에 내던지려던 순간 감사히 받겠습니다. 최수양이었다. 그녀는 덤덤한 표정으로 3개의 검은 봉투를 모두 받아들었다. 그리고 김 여사를 향해 꼿꼿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귀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소장님, 뭐? 이 음식물 쓰레. 아니, 이 귀한 재료들은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최수양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누구도 그 떨림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저 미친년이. 김 여사가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최수양은 박하사와 이중사를 이끌고 관사 현관을 나섰다. 관사 언덕을 내려오는 3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박하사의 흐느낌만이 저녁 공기를 갈랐다. 언덕 중턱에 이르렀을 때 이중사가 버티고 섰다. 그리고는 최수양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너 때문이야. 이 등신 같은 년. 내가 거기서 굽실거리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서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내가 저 쓰레기를 받아들지만 않았어도. 이 중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왜? 최수양은 말없이 손에 들린 검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봉투에서는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숙소로 향하는 내내 이 중사의 절규와 박하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뿔테 안경에 달린 녹음기에는 그 모든 굴욕의 소리가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다. 숙소에 도착한 그녀는 문을 잠그고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검은 봉투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표적 인격 모독 증거 수집 완료. 2차 작전 금일 24시부로 실행한다. 그녀의 눈에는 국밥집 딸의 억울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적의 심장을 꿰뚫어야 하는 707요원의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 다음 날, 즉 일요일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포천 6사단 독신자 숙소 BOQ의 작은 방. 최수양은 행정반의 어리숙한 최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있었다. 평범한 전투복이 아닌 전신을 감싸는 검은색 특수 침투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위장 크림 대신 뿔테 안경이 아닌 특수 야간 투시경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만년필처럼 보이는 도구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그것은 유리를 자르거나 얇은 철사를 끊을 수 있는 707 특수 제작 만능툴이었다. 작전 시간 지금부터 90분. 목표 6사단 사단장 관사 서재. 금고 개방 및 증거물 촬영. 발각시 즉시 이탈. 최수양은 창문을 넘어 그림자처럼 숙소를 빠져나왔다. 사단장 관사는 부대에서도 가장 삼엄한 경비 구역이었다. 정문에는 무장한 헌병이 버티고 섰고 사방에 감시 카메라가 번뜩였다. 하지만 최수양은 정문으로 가지 않았다.
어제 낮 주방에서 확인했던 그 길. 관사 뒤편 발코니와 연결된 작은 쪽문. 그곳은 관사병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다니는 통로였고 낡은 자물쇠 하나가 허술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담장을 타고 넘어 관사 뒤편의 숲속에 몸을 숨겼다.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였다. 낮에 봐두었던 쪽문 앞에 섰다. 낡은 자물쇠는 그녀의 만능툴 앞에서 종이장처럼 힘없이 툭 하고 부러졌다.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녀는 주방 안으로 잠입했다. 낮에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싱크대에는 아직도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다. 거실의 CCTV는 현관과 거실 중앙을 비추고 있었다. 최수양은 가구의 그림자를 타고 이동하며 복도를 지나 서재 문 앞에 섰다. 서재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707의 요원에게 문 잠금 장치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얇은 철사와 텐션 툴을 이용해 불과 10초 만에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이 소장이 좋아하는 비싼 위스키와 낡은 책 냄새로 가득했다. 최수양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방 안을 스캔했다. 책장. 어제 이 소장이 더듬었던 위치. 그녀는 책장에 꽂힌 세계 전쟁사 전집 중 3권과 4권 사이의 틈을 손으로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버튼이 느껴졌다. 직.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책장이 옆으로 밀리며 벽 안에 숨겨진 검은색 디지털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제는 비밀번호. 최수양은 특수 청음기를 귀에 꽂고 금고 다이얼에 갖다 댔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쿵, 쿵, 쿵. 위층에서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최수양은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서재에서 가장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였다. 찰칵. 서재 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다. 이 소장이었다. 그는 잠옷 차림에 물잔을 들고 있었다. 어제 최수양이 엿들었다는 의심 때문인지 아니면 감찰이라는 말에 신경이 곤두서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인지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아, 미치겠군. 이 소장은 중얼거리며 서재 안을 둘러봤다. 그는 자신이 문을 잠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아니면 너무 초조해서 문이 열린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곧장 금고가 숨겨진 책장으로 걸어왔다. 그 여편네 때문에. 내 인생이.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튼을 누르고 책장을 열었다. 그리고 디지털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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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릭. 최수양은 커튼 틈 사이로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특수 안경이 이 소장의 손가락이 누르는 번호와 열리는 금고의 내부를 남김없이 녹화하기 시작했다. 금고 문이 열렸다. 최수양은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 들어있었다.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금고의 절반을 채우고 있었고 그 위로 극비 도장이 찍힌 붉은색 군사 서류 봉투들 그리고 수십 개의 USB와 함께 검은색의 두꺼운 장부가 여러 권 꽂혀 있었다.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옮기면. 이 소장은 땀을 닦으며 장부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다. 청성부대 군납업체 비자금 내역. 그는 장부를 몇 장 넘겨보다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일 당장 이 서류들을 파기하고 돈은 옮겨야겠어. 그 포천 이동 국밥집 년. 그년 눈빛이 이상했어. 이 소장은 중얼거리며 금고 문을 닫았다. 책장을 다시 원위치시킨 그는 물잔을 챙겨 들고 서재를 나갔다. 불이 꺼지고 다시 문이 잠겼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최수양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금고를 열 필요가 없었다. 비밀번호 확보. 금고 내부 증거물 촬영 완료. 표적의 자백 녹취 완료. 그녀는 자신이 들어왔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며 쥐새끼처럼 조용히 관사를 빠져나왔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숙소로 돌아온 최수양은 안경에서 마이크로 SD카드를 분리해 특수 암호화된 위성 전송기에 연결했다. 코드명 염전. 증거물 전송 완료. 본부 작전 실행 승인 요청. 이제 사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월요일 오전 9시. 육사단 본부대 행정반은 주말에 폭풍이 휩쓸고 간 듯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 중사와 박하사는 눈이 퀭한 채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말 내내 서로에게 그리고 최수양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특히 최수양이 마지막에 감사히 받겠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든 그 순간을 떠올리면 치욕으로 몸서리가 쳐졌다. 최수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뿔테 안경을 쓰고 탕비실에서 믹스커피를 타고 있었다. 야! 이 중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최수양을 불렀다. 너, 어제 그거 왜 받은 거야? 버리면 환경 오염이니까 분리수거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 미친. 너 지금 장난해. 이 중사가 벌떡 일어나 최수양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왔다. 너 때문에 우리가 그 쓰레기 봉투 들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너 같은 등신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그때 행정반의 내부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이 중사가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본부대 행정반 이 중사입니다. 청성. 수화기 너머로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이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네. 지금. 당장 말입니까? 셋 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청성. 수화기를 내려놓은 이 중사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왜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박하사가 겁에 질려 물었다. 사단장실 호출이야. 우리 셋. 지금 당장. 사단장실이요? 왜요? 김 여사가 우리 고발한 거 아니에요? 최하사 너. 내가 어제 엿들으려고 한 거 그거 때문에. 박하사가 모든 원망을 최수양에게 쏟아냈다. 최수양은 말없이 자신의 뿔테 안경을 고쳐 썼다.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육사단 사령부 사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길고 어두웠다. 육중한 사단장실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사단장 이 소장의 싸늘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 방문 객용 소파에는 김 여사가 팔짱을 낀 채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 오셨네. 우리 염전 노예들. 여보 그만해. 이 소장이 김 여사를 제지했지만 그의 눈 역시 세 사람을 향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자네들. 주말에 관사에서 있었던 일 말인데. 여보 내가 말할게. 김 여사가 이 소장의 말을 끊고 일어섰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불렀어. 특히 너. 김 여사의 손가락이 정확히 최수양을 가리켰다. 최하사. 너 어제 일부러 넘어진 거지. 우리 서재에서 하는 얘기 엿들으려고 한 거지. 안 그래? 이 중사와 박하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 이젠 다 끝이다. 쟤 때문에 우리까지 다 징계받겠다. 이 소장이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다. 최하사. 군인이 상관의 기밀을 엿듣는 것은 군법 회의 감인 거 알고 있나? 자네가 어제 서재 앞에서 보인 행동은 명백한 이적 행위. 이적 행위라니요. 그때까지 침묵하던 최수양이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제가 엿들은 것은 군사 기밀이 아니라 범죄 모의였습니다만. 뭐라고? 이 소장의 눈이 커졌다. 김 여사도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저게 진짜 미쳤나? 포천 이동에서 국밥 말아먹다 말고 군대 오더니 배는 게 없어. 여보, 당장 전현 헌병대에 넘겨요. 최수양이 천천히 이 소장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뿔테 안경을 벗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 그녀는 군복 안주머니에서 뿔테 안경이 아닌 날카로운 금속테 안경을 꺼내 썼다. 그리고 또 다른 신분증을 꺼내 이 소장의 책상 위에 던졌다. 707 특수임무단 파견 요원. 최수향. 중사입니다. 하사가 아니라 중사. 그녀의 계급장은 위장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중사와 박 하사는 자신들이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707? 김 여사의 웃음이 얼굴에 박제되었다. 이 소장은 신분증을 보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자, 자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은 사단장님 부부가 치신 것 아닙니까? 최수양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난 토요일 사적 지시 및 인격 모독. 어제 새벽 2시 서재 비밀 금고. 비밀번호 4862 별표. 내부 현금 5억 3천만 원 육사단 군납업체 횡령 이중 장부 3건. 불법 군수물자 유출 서류. 최수양이 내용을 읊을수록 이 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내가 어떻게 해? 모든 증거는 어제 새벽 본부 감찰실로 전송 완료되었습니다. 이 소장이 다리가 풀린 듯 책상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그때 김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발악했다. 증거? 무슨 증거? 내가 뭔데? 이 국밥집 딸년이. 내가 감히 우리 남편을. 김 여사가 최수양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달려드는 순간이었다. 벌컥. 사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이 소장보다 더 높은 계급장을 단 육군 본부의 장성 2명과 헌병 완장을 찬 4명의 군인들이었다. 이게 다 무슨... 이 소장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본부에서 온 장성이 그를 제지했다. 이 소장, 가만히 있게. 장성의 시선이 최수양에게로 향했다. 최중사, 수고했네. 최수양이 그들을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707의 경례 구호는 달랐다. 단결, 코드명 염전, 임무 완료 보고 드립니다. 표적 신병 현 시간부로 확보 가능합니다. 육사단의 청성이 아닌 707 고유의 단결 구호가 사단장실에 울려 퍼졌다. 김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헌병 2명이 이 소장에게 다가갔다. 이 장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의 손에 들린 차가운 수갑이 이 소장의 손목에 철컥하고 채워졌다. 심판의 날이 드디어 밝았다. 이 장군,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의 손에 들린 은색 수갑이 이 소장의 손목에 철컥하고 채워지는 소리. 그것은 육사단 사단장실의 절대적인 정적을 깨부수는 소리이자 한때 청성의 궁전이라 불렸던 그들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안 돼. 이 소장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손목에 걸린 수갑과 헌병들의 얼굴 그리고 본부에서 나온 장성들의 싸늘한 표정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게 무슨 장난들. 어서 이 수갑 풀지 못해. 내가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 육사단 사단장이야. 그의 발악은 공허했다. 본부에서 온 장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소장, 자네는 이제 사단장이 아니야. 군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일 뿐이네. 모든 증거는 확보됐어. 얌전히 조사에 응하게. 충성. 그때까지 모든 상황을 부정하던 김 여사의 눈이 뒤집혔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여보, 왜 가만히 있어요? 저것들 다 쏴 죽이라고 해요. 그녀가 이성을 잃고 최수양에게 달려들었다. 너 때문이야. 이 국밥집 딸년이. 내가 감히 우릴 함정에 빠뜨려. 이 더러운 쥐새끼 같은 년. 김 여사가 손톱을 세우고 최수양의 얼굴을 핥으려던 순간. 탁! 최수양은 더 이상 그녀의 공격을 피하거나 맞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김 여사의 손목을 가볍게 하지만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으로 붙잡았다. 아! 김 여사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최수양은 뿔테 안경 너머의 그 순진한 최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 여사의 손목을 붙잡은 채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모 씨, 당신은 현 시간부로 군사법원 소환에 불응하고 군 검찰 수사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 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에이, 이거나. 내가 뭔데 날 잡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육사단 사단장 사모님. 당신은. 최수양이 김 여사의 말을 잘랐다. 더 이상 사모님이 아닙니다. 이 소장의 횡령 자금을 함께 사용하고 은닉한 공범일 뿐입니다. 최수양이 손목을 놓자 김 여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붉게 물든 손목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공범. 내가 왜? 나는 그냥 남편이 주는 돈을 썼을 뿐이야. 한편 사단장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 하사와 이 중사는 마치 유체 이탈이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다. 중사님? 이 중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최수양을 바라보았다. 주말 내내 답답이 멍청이 포천 이동 국밥집 딸이라고 자신마저도 조롱했던 그 후임. 그 후임이 지금 대한민국 최정의 707마크가 박힌 신분증을 들고 서 있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왜 그렇게 묵묵히 모든 모욕을 참아냈는지, 왜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감사히 받아들었는지, 왜 김 여사의 비위를 맞추는 대신 오히려 굴욕을 자처하며 넘어지기까지 했는지. 그 모든 것은 굴종이 아니었다. 증거 수집. 그것은 적진 한복판에서 가장 완벽한 위장을 하고 있던 최정의 요원의 임무 수행이었다. 우리가 707 요원님을 괴롭힌. 박 하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공포도 굴욕도 아닌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최수양이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임무를 수행할 때와는 달리 아주 희미하게 누그러져 있었다. 박 하사. 이 중사. 네. 청성. 두 사람이 군기가 바짝 들어 육사단 구호를 외쳤다. 두 분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거 압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본부 감찰실 조사에만 성실히 임해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육군 본부는 두 분이 겪은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두 분의 군 생활을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그것은 707 요원으로서가 아닌 같은 군복을 입은 선배이자 동료로서 건네는 약속이었다. 이 소장은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던 사단장실을 초라하게 걸어나갔다.
복도에 있던 모든 육사단 부대원의 충격받은 시선이 그의 등 뒤에 수치스럽게 내리꽂혔다. 김 여사는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안 돼. 내 가방. 내 보석. 내 궁전.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정의의 심판을 알리는 거대한 종소리 앞에 묻혀버렸다. 사건은 포천의 육사단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육군 본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마치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백일하에 공개했다. 단독 현직 투스타 육사단장, 군납 비리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충격 사단장 아내 김 여사, 여군 부사관들 제사 노예로 부려. 분노 국밥집 딸년 모욕. 음식물 쓰레기 봉투 건네며 인격 살해.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소장 부부의 추악한 민낯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특히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은 최수양 중사가 위장 잠입 중에 녹화하고 녹음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건과 국밥집 딸 모욕이었다.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여군들에게 조상제사에 쓸전을 붙이게 하고 그 대가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남편이 육사단장이면 부하 여군들은 노예입니까? 포천 이동에서 국밥집 딸이면 나물도 못 무칩니까? 그 오만함의 끝은 어디입니까? 인터넷은 김 여사를 향한 분노로 들끓었다. 그녀가 그동안 사치스럽게 사용했던 법인 카드 내역, 부대 운영비로 사들인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포천의 청성 궁전이라 불렸던 사단장 관사는 부패의 소굴로 전락했다. 이 소장의 혐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서재 금고에서 나온 청성부대 군납업체 비자금 내역 장부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단순히 부대 운영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군납업체들과 결탁하여 불량 군수 물품이 납품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아 챙겼다. 심지어 금고에 있던 극비 서류는 다음 분기 군사시설 입찰 정보를 민간 업체에 팔아넘기려던 매국의 증거였다. 만약 최수양 중사가 그 금고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 소장은 단순 횡령이 아닌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역적으로 기록될 뻔했다. 군 검찰의 조사는 혹독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나는 몰라요. 남편이 다 했어요. 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최수양이 제출한 서재 앞 대화 녹취록이 결정타가 되었다. 그럼 어떡해? 당신이 서재 금고에 있는 그것들만 빨리 처리했어도. 그녀는 모든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증거 인멸을 종용하기까지 한 완벽한 공범이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그녀는 실크 가운 대신 수의를 입고 화려한 보석 대신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다. 매일 제공되는 구치소의 밥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여군들에게 던져주었던 그 음식물 쓰레기를 떠올렸을까. 한편 이 중사와 박 하사는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기 주저했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최 하사가 아닌 707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최수양 중사였다. 두 분은 군의 부조리를 밝혀낸 용기 있는 증인입니다. 최수양의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울분을 터뜨렸다. 그동안 김 여사에게 당했던 모든 사적 지시, 김장 노역, 폭언, 그리고 마지막 제사상의 굴욕까지. 그들의 눈물 어린 증언은 이 소장 부부의 직권 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국방부는 즉시 두 사람을 포천 육사단이 아닌 본부 직할의 안전한 부대로 전출시켰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썩은 고름은 터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뿌리까지 완전히 잘라내는 심판뿐이었다. 몇 달 후 모든 국민의 시선이 군사법원으로 집중되었다. 이 소장과 김 여사의 최종 선고 공판.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 소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김 여사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도끼 어린 눈으로 재판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재판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피고인 이모 씨. 피고인은 육사단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국방 예산을 사적으로 횡령하고 군납 비리를 저질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으며 판사는 이 소장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었다.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군사기밀 유출 미수.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의 모든 군인 연금을 박탈하고 불명예 강제 전역을 명한다. 징역 30년. 이 소장의 어깨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청성부대의 별 2개 영광이 아닌 죄수 번호가 찍힌 치욕을 안고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었다. 다음은 김 여사였다. 피고인 김모 씨. 피고인은 남편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 동조하고 횡령 자금으로 사치를 누렸으며 특히 남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군들을 사적인 노예처럼 부리고 인격을 모독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사는 최수양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들며 포천 이동 국밥집 딸 발언과 음식물 쓰레기 사건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7년. 자신은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날 것이라 믿었던 김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악을 썼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7년. 억울해. 난 억울하다고. 법정 경위들이 그녀의 입을 막고 끌어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국밥집 딸이 설치한 덫에 청성의 여왕은 완벽하게 걸려들어 추락한 것이었다.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 하사와 이 중사를 비롯한 피해 여군들은 군 인권센터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이 소장 부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 및 인격 모독을 인정, 이 소장 부부의 불법 취득 재산 명품 가방 구구석, 부동산 등을 모두 압류 및 경매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는 갑질 부부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들이 살던 청성의 궁전은 압류 딱지가 붙었고 김 여사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은 경매장에서 헐값에 팔려나갔다. 그 돈은 고스란히 박 하사와 이 중사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완벽한 인과응보, 완벽한 사필 규정이었다. 그리고 다시 현재. 포천이 아닌 707 특수임무단이 위치한 경기도 이천의 모처. 쾅, 콱쾅. 실제 건물을 폭파하는 듯한 대테러 훈련이 한창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한 명의 그림자가 헬기에서 로프 하나의 의지에 순식간에 건물 옥상으로 잠입했다. 모든 훈련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다.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 최수양 중사였다. 그녀가 헬멧을 벗자 한쪽 귀에 꽂힌 뿔테 안경 모양의 통신 장비가 눈에 띄었다. 최 중사. 수고했어. 상관이 다가와 차가운 생수 한 병과 새로운 파일을 건넸다. 포천 육사단 거는 아주 깔끔했어. 언론에서 국밥집의 딸 부패한 별을 잡다라고 하던데. 마음에 드나? 최수양이 생수를 한 모금 들이켜며 희미하게 웃었다. 저희 부모님 포천 이동에서 국밥집 안 하십니다. 평범한 교사셨습니다. 하긴. 그래야 위장이 완벽하지. 자, 이건 다음 임무다. 상관이 건넨 파일의 표지에는 코드명 백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번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해. 냄새가 아주 고약하거든. 최수양은 땀을 닦아내고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적을 향하고 있었다. 부패한 군인이 있는 곳, 부조리가 숨쉬는 곳이라면 어디든.
707의 그림자는 그들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존재했다. 최수양 중사의 새로운 임무가 다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